여전히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더 깊이 있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고 최하중 군의 어머니 고유미 씨와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어머님도 함께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 2017년 10월에 명절 연휴를 맞아서 친정 근처인 서울랜드로 놀러 갔습니다. 네. 남편은 차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고 둘째는 카시트에 있었고요. 큰아이인 하준이와 임신 6개월인 저를 주차된 차량이 뒤에서 내려와서 덮쳤습니다. 그때 차량은 D드라이브에 되어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한 주차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먼저 하늘나라에 갔죠. 근데 보통 이렇게 그 경사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곳이었죠? 거기가? 제가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의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네. 경사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 나중에 사면이 다 약간씩 경사가 져 있는 상태였고 주차장 자체는 그냥 공터에 주차선만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보통 저도 차를 자주 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은 주행 쪽에 주차 기어를 놓지 않고 파킹 쪽에다가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게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차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작년에 금고 1년형 과실치사로 선고됐습니다. 금고 1년형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은 뭐 수용하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국민청원도 올리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제가 하준이를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을 봉안당을 찾다 보니 비슷한 사고로 사망한 아이가 있었고 그때 하준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또 친구를 보내진 않겠다고요. 그래서 청와대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제대로 제동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을 처벌해달라는 걸 하고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문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때 16만 명 서명 받았고 20만 명은 안 됐었지만 국토부에서 대답을 했었고요. 네. 근데 국토부에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 대책 같은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머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고인목을 하라는 이제 고인목이나 바퀴를 돌리라는 도로교통법은 통과가 됐는데 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 경찰차도 그냥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법 개정안은 제2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작년 4월 국토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나 지금 진행된 것은 전혀 없고요. 저는 국토부의 발표를 믿고 다 끝난 줄 알고 기다려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바뀌었지만 제도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적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사고가 났던 뭐 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네. 뭐 고인목을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요. 예. 제가 올해 2월에 국토부 발표하고 서울랜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러 직접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 방문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안내문은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인목으로 차 바퀴를 개워놔야 된다. 이런 것조차도 전혀 뭐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방문했을 때도 차량은 그냥 다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럼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상황인 것 같은데 대책이 나와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사고 났을 당시 이후부터 그런 비슷한 사고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났던 놀이공원 다시 또 찾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큰 사고가 났던 장소였으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조치나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직접 가서 보신 현장의 모습은 어땠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안내 방송이 나오고는 있으나 이제 성수기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고 안내문도 늘렸다고는 하는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방문했을 당시에도 차량들 대부분이 어떤 보조 수단 없이 다 그냥 주차가 돼 있었고요. 서울랜드는 어린이 시설인데 어린이 시설에서 아이가 사망했으면 그래도 성의껏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인목을 뭐 어디 배치를 하고 안내문이나 경고방송이 눈에 띄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면은 다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서울랜드하고 서울시의 그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가서 대책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또 어머님께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국토부 관계자가 황당한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편지를 쓰던 때였고 국토부에 딱 한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같은 사고를 막아보고 또 어떤 부모가 또 자식을 잃고 피눈물을 흘릴까 싶어 행동을 그렇게 했었으나 그분한테는 그냥 악성 민원인이었나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냐는 제 질문에 사고가 또 나면 달라질 거라는 조언을 하셨고 민원서 그만 쓰라는 말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도 죄송했었는데 지금까지 국토부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정말 다시 사고가 나길 기다리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악성 민원인 취급하고 또다시 사고가 나면 바뀔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지만 뭐 전해 들은 것이긴 하지만 제가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난해에는 경사진 주차장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발의가 됐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안건이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도로교통법하고 주차장법으로 나뉘어졌었는데요. 도로교통법 그 부분은 통과가 됐는데 주차장법은 분명 그때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법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지금 처벌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계류돼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전혀 뭐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제2법사위에 들어가면 보통 다시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사위에서 그냥 법안이 묶여서 지금 어떻게 논의되는지 논의조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는 지금 공전인 상태고 법사위 논의도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켜보시는 마음이 정말 가슴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이신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고 당시 저는 부러진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머리를 다쳐서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차량의 범퍼는 아이들 머리 높이고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입니다. 하준이는 5살 남자아이였지만 제 손을 놓고 인도메트로도 가본 적 없는 아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이 손을 잡고 있는 것뿐이었죠. 누구에게나 어느 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운전자 눈으로는 경사로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는 도로교통법의 처벌조항을 명시해서 안내문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어린이 이용시설에는 추가적으로 스타퍼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주차된 차도 피해서 살아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 네. 오늘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다시 경각심도 갖게 되고 또 이런 목소리가 국회로도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최하준 군 어머니 고유미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수단 1위는 여전히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2018년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 서베이로 본 서울 시민의 1과 3 결과에 따르면 직업이 있는 서울 시민 10명 중 3명, 약 26.7%는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외 버스 24.1%, 버스와 지하철 동시 이용 18.3%, 도보 14.8%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서베이 조사는 2003년 첫 조사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들이 여러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들이 나타났는데요.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27.7%로 24%를 기록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문항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시민의 정치적 태도나 저출산 추세 등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에 대한 원자료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기업 활동이나 학술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서울 서베이가 뭐지?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서울시가 16년 전부터 매년 한 차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서울살이가 어떤지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올해는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군요. 조사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다 일일이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애프터 서비스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번에는 승용차 이용률에 대한 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직업인 2명 중 1명은 현재 살고 있는 자치구 내로 통근하고 평균 출근 시간은 34분이었는데 10명 중 3명은 여전히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미세먼지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차량 이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시민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깨닫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면 처벌이 강하지 않은 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줍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시가 아직 정책적인 대응을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할 겁니다.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승용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감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서울 서베이 조사 항목이 정말 다양합니다. 단순히 과거와 조사 수치 몇 개를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응답자의 거주 지역, 성별, 소득 수준 등등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히 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가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어떤 그 시간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거였습니다. 청취자 박영일님께서 내일 저는 처가로 와이프는 본가로 각각 돈 케이크를 들고 찾아가 저녁 먹고 오기로 했습니다. 마디는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돈 케이크 먹고 오려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각자 따로 이렇게 가시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렇게 같이 보통 움직이시지 않나요? 그리고 청취자 정희대님은 저는 매년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검진 해드립니다. 한 해는 시부모님, 한 해는 친정부모님 번갈아 해드려요. 연세 드시니 건강이 제일 염려돼서요. 부모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 여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로 건강검진 해주시고요. 같이 식사도 맛있는 거. 근데 곧바로 드시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조금 한 끼 지나고 난 다음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여유 조금 되시면은 용돈도 조금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밤참 뉴스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게리와 정인이 부른 사람 냄새 들으시고요.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이 게리 사람 냄새 이마가 훤히 보이게 들어묶은 머리카락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매끈한 다리를 감싼 바지 끝단 아래로 가벼운 운동화 모든 게 심플하지만 아름다움이 풍겨와 또 어딜 가든 예의 바른 행동과 미소와 말투 내 거친 생각마저 상냥하게 만들어놓은 마치 내 심장 위에 타투 숨통이 막히도록 차있어 내 가슴 가득 우리 함께 밤을 보낸 다음 이불 끝자락에 남은 너의 향기에 난 취해 잠을 자 새하얀 너의 살을 부드러운 뺨을 마음껏 품은 다음 밤새도록 괴롭히고파 돈보단 자기 삶을 즐기며 살 줄 아는 평범치 않은 아름다운 매력의 소유자 사람 냄새가 나 이 복잡한 세상 너 마치 때타지 않은 자연산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진흙탕을 달리는 마차처럼 막 살아 왠지 거칠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상처 많은 남자 공장 굴뚝의 연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 혼자 땀내나게 일에 쌀과 돈은 넘쳐났지만 함께 나누고픈 사랑을 못 찾았지 난 하지만 넌 좀 달라 마치 LP처럼 사람 손을 그리워할 줄 아는 여자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숨을 쉬게 살아가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하늘이 하늘답게 보여지듯이 바람이 바람답게
58분 날씨.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륙 지방 아침 기온 5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현재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모레 오후까지 영동 지방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별다른 비 예보 없이 전국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거창 4도, 세종 6도, 광주 8도, 서울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18도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인천 18도, 제주 20도, 서울, 부산 21도, 광주 22도, 대전 23도, 세종, 울산 24도, 대구 25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3도, 습도 5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무기는 방사포 2종류와 신형 전술무기 등 총 3종류로 10발에서 20발 정도를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체 중 일부는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궤적으로 비행한 점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발사체의 정확한 수나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하기 어렵고 단거리 미사일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4.11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과 국면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한 의견 교환과 대책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 정상통화보다 하루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간 면밀한 비교 분석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추가로 선정되는 등 11만 호에 대한 추가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고양 창릉 신도시에 3만 8천 가구, 부천 대장 신도시에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남부권에는 경기도 안산 장상과 용인 구성역 일대 등의 4만 2천 가구 규모의 중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서울권 소규모 택지에도 1만 가구 주택이 들어섭니다. 오늘 발표로 모두 30만 호의 3기 신도시 큰 그림이 확정됐지만 일부 원주민들의 반발과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을버스에 올라타 흉기를 휘두르며 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대학생 26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후문 앞을 지나던 버스에 올라 흉기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마을버스 기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울산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던 모녀가 5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대교 위에서 39살 A씨가 10대로 보이는 딸과 함께 바다로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협상요원을 투입해 5시간 가까이 이들을 설득했고 구조 직후 심리 안정을 위해 이들 모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회사 렌벨 캐피탈에 수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3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렌벨 캐피탈의 CEO인 미국인 윌 콜린스는 명의 사장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총책임자들은 다수의 타이완인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타이완인들에 대해 국제 공조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의원들의 무더기 고소 고발전과 관련해 국회의원 97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앞서 형사부에 배당됐던 6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97명입니다.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하고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외교부가 도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월 도경환 대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4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5도, 강릉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황혼역 변두리 음식점에서 혼자 국수를 먹는다. 먼 데서 온 사람처럼 낯선 음식점에서 뜨거운 국수를 먹으며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를 듣는다. 오늘같이 불쑥 걸어 나온 싱거운 내 발길이 국수 장국 같은 간간한 맛이라도 배일 것인가. 국수 하나 먹는 일에 몸을 바치며 땀 흘리듯 그렇게